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영입니다. 네, 마요르카가 라리가 16라운드에서 바이돌리드를 1대0으로 꺾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톤이 높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후반 막판에 굉장히 정확한 프리킥으로 마요르카의 결승골을 도우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마요르카의 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과정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에서 빠졌어요. 아기레 감독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선발에서 빼고 은디아예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전 이후 6경기 만에 이제 선발에서 제외가 된 건데요. 카타르 월드컵 후에는 헤타페와 리그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빠지면서 2경기 연속 리그 선발 출전은 좀 실패하게 됐습니다. 앞서 주중 경기에 있었던 코파델레이에서도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마요르카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그런 운영을 펼쳤습니다. 마요르카는 점유율에서부터 일단 6대4로 좀 뒤지고 시작을 했고요.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로 공격을 좀 전개를 했습니다. 공격 방식은 후방에서 한 번에 롱킥을 때리고 그리고 이거를 무리키가 떨어뜨려 놓은 뒤 은디아예가 침투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중원을 한번 거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이 많았고 창의적인 그런 공격 패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키 선수가 공을 많이 따긴 했지만 그래도 공중볼이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올라왔고 특히 좀 크로스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전반 32분이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무리키 선수가 공을 내주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크로스는 올라오지 않았고 공을 돌리다가 제대로 된 공격 슈팅 한번 못 때려보고 그냥 공격이 끝났거든요. 이게 다 이강인 선수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킥이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롱 크로스를 이용한 그런 공격 전개는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디아이 선수가 전반전에 못하지 않았어요. 꽤 잘했는데 수비적으로 잘했던 거고 사실 공격적으로는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태클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전반전에는 0대0으로 일단은 잘 막아내면서 후반전에는 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후반전 12분이죠.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 대신에 이강인을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투입되자마자 정말 분위기를 그런 바꿀 만한 활약들을 지금 보여줬는데 일단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나 이런 걸 펼치면서 코너킥 만들어냈고 그 코너킥에서 코페테의 굉장히 위협적인 헤딩 슛이 나오면서 첫 번째 좀 가장 위협적인 공격 상황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 차례 연속으로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킥으로 다 동료들에게 연결을 했고 다 위협적인 헤딩슛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또 연결이 되지 않아도 수비수들이 좀 힘겹게 걷어내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투입되고 난 뒤 한 10분 정도 이강인 선수의 킥을 봤을 때 오늘 이강인 선수의 킥이 진짜 굉장히 좋다.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몸놀림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좀 위협적인 슛을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후반 45분이죠. 프라치가 공중볼을 잡은 뒤 이강인한테 바로 내줬고 이강인이 공간이 좀 나오자마자 바로 골문을 노렸습니다. 수비수들이 좀 뒷걸음질을 치면서 좀 거리가 나왔고 골키퍼 위치를 확인한 뒤 오른쪽 구석을 향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습니다. 슛은 골키퍼 앞에서 한번 바운딩 되는 그런 바운딩성의 그런 슛이 날아갔는데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이게 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후반 48분 마요르카가 마지막으로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좀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여기서도 이강인이 좀 키커로 나섰고요. 이강인의 킥이 정확하게 프라치한테 연결이 되면서 프라치의 머리를 스치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프라치 선수도 굉장히 공을 잘 돌려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계속 좋은 크로스를 공급을 했고 정말 마지막 기회에서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는 지난해죠. 지난해 10월 22일 발렌시아와 리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좀 이끌었었는데 그 경기 이후 5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번 경기는
그 월드컵에서 가나전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뭐 가나전에서도 투입되자마자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상대의 공을 뺏은 뒤 아주 정확한 크로스로 조규성 선수의 만회골을 도왔고, 또 김진수 선수한테 향하는 패스로 동점골에 좀 기점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위협적인 패스들로 공격을 창출했고 분위기를 바꿨었는데, 이번 경기도 이강인 투입되자마자 마요르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놨고, 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오늘 스탯을 보면 뭐 얼마나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 키패스가 4개입니다. 경기 최다 키패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도한 패스가 8개였는데 그 중에 들어간 성공한 패스가 5개. 네, 거기서 키패스가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패스의 5분의 4죠. 그러니까 80%는 다 키패스로, 성공한 패스의 80%는 다 키패스로 연결이 됐다는 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리고 크로스는 총 11에 올려서 5개를 성공을 시켰고요. 슈팅 1개를 시도했지만 이날 경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마르크의 슛 기회 중 하나였고, 빅찬스는 1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총 출전 시간이 32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한 거는 정말 경기 최고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후에는 대부분 AI 평점 매체들이 평점을 많이 매기는데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소파 스코어, 굉장히 경기 후에 많이 참고들 하시는 그런 매체인데, 소파 스코어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6점을 매기면서 수비수 안토니오 라이오 선수와 함께 최고 평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라이오 선수가 경기 내내 풀타임을 뛰면서 굉장히 좀 탄탄한 수비, 좋은 수비를 펼쳤는데, 그래서 경기 공식 최고순 선수도 라이오 선수긴 해요. 근데 이강인 이 7.6점을 받았다는 거는 후반전에 정말 짧은 시간에도 그만한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후 스코어도 닦으면 7.2점을 주면서 결승골을 넣은 프라츠와 같이 굉장히 높은 평점을 매겼고요. 풋모드라는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매체에서 평점 7점 이상의 점수를 주면서 마르카 선수들이 대부분 6점대가 많았는데 이강인 선수한테는 7점 이상의 평점을 줬고요. 바이아돌리드 선수들보다는 당연히 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모드라는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매체에서 평점 7점 이상의 점수를 주면서 마르카 선수들이 대부분 6점대가 많았는데 이강인 선수한테는 7점 이상의 평점을 줬고요. 바이아돌리드 선수들보다는 당연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에 아스톤 빌라 EPL 이적설이 나왔었잖아요. 90% 이적 확률이 90%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또 이후에 선발에서 갑자기 또 빠지면서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후반전에 출전을 해서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경기 활약으로 아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이적설은 더 불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도움이 공식 4호 도움이었잖아요. 이번 시즌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는 2골 4호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은 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 정말 공격 포인트 10개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월드컵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의 가장 좋은 강점은 이런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절대 떨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의 좀 그런 강심장, 그런 좀 타고난 그 에이스 기질이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더 응원하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강인 경기 후토크나 아니면 현지 반응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취합을 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네, 열심히 좀 모아서 좀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